동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다다. 계절마다 불어오는 바람이 다르듯 시시각각 흐름을 바꾸는 바닷물. 그 속에 온갖 생물들이 기대어 살고 있다. 태양을 따라 동쪽으로 달려가면 신비로운 바닷속 세상을 만나게 된다. 동해안에 이어도 왕돌잠이 거기에 있다. 험준한 태백산맥 등어리와 나란히 뻗은 바닷속 산맥. 이것이 바로 왕돌잠이다. 이곳의 면적은 여의도의 10배. 셋잠, 중간잠, 맞잠이라는 세 봉우리가 솟아있는데 가장 높은 봉우리는 수면에서 3.7m 정도다. 울진군 후포면에서 동쪽으로 21km 지점, 백길로 1시간 30분 정도 달려가면 왕돌잠을 만날 수가 있다. 바다가 주는 풍요로움을 맛볼 수 있는 이곳은 지구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 육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 산이 우뚝 솟아있다. 숲이 있고 깊은 계곡도 보인다. 왕돌잠은 자연이 빚어낸 천연 요새로서 다양한 생물들을 불러 모으고 한 집에서 살게 한다. 50년 전 한 어부가 이곳에서 엄청난 물고기떼를 발견하면서부터 왕돌과 어민들의 인연이 시작됐다. 길고도 지루한 바닷길에서 만난 암초는 온통 물뿐인 사방에서 무척 반가웠을 것이다. 게다가 그물마다 척척 물고기들이 걸려주니 이곳이야말로 어부들에게는 이상향, 동해의 이어도였다. 왕도랑 잉어망자고 왕도랑 있어. 왕도랑 잉어망이 가다가 그 짬을 갖다 쳐버렸어. 쳐버리고 우에만 꼭지 쳐버렸다고. 꼭지 왕도랑 짬이라고 여기서 육지에서 안 비요. 그 비행기 타고 가봐야 그 비지. 우리 배로 나가보면 아주 높은 고지가 짬이가 높은 고지가 3m. 석발. 우리 발로 석발. 석발이면 그 진저리가 나가지고 이런 게 다 비요. 진저리. 어민들의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지던 왕돌잠이 단순히 큰 바위가 아니라 육지를 따라 뻗어내린 거대한 바닷속 산맥줄기라는 것을 동해의 해저지형을 통해 알 수 있다. 왕돌이 있고 울릉도와 독도가 함께 있어 우리의 땅 동해는 더욱 넓어진다. (3월이) 되면 온 동해안의 항구가 깨어나고 봄과 함께 희망에 부푼 어부들이 바다로 달려간다. 동해 바다에서 가장 매혹적인 고기는 고래다. 고래는 지금 먹이 사냥을 위해 갈매기떼와 공중 수중의 합동 작전을 벌이고 있다. 갈매기가 방향을 잡으면 고래가 달려간다. 멸치나 정어릴떼를 만난 모양인지 녀석들은 신이 나 있다. 먹고 먹히는 치열한 생존의 싸움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이치까지 이곳 왕돌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왕돌이 있는 바다에 다다르면 물 색깔부터 다르다. 바다 밑에 시커먼 암초의 등어리가 어른거린다. 왕돌의 정중간, 바로 배꼽 지점에 등대가 있다. 왕돌잠을 알리는 시그널이다. 이 지역은 조류가 상당히 세서 어부들은 물이 간다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대기의 흐름에 따라 계절이 만들어지듯 바닷속의 봄은 생명들로 인해서 아름답게 채색된다. 마치 거대한 수족관을 바다에 옮겨놓은 것처럼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아가고 있다. 바다를 바다답게 하는 왕돌의 숲풀들. 바닷속 원시림이라고 불릴 만큼 감태가 무성하게 자라있다. 이만한 숲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했을까. 왕돌의 터줏대감 대문어. 물고기가 가까이 다가와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점잖다. 왕돌의 또 다른 생태계를 꾸려가는 것은 산호밭이다. 꽃을 닮은 이 아름다운 동물은 작은 물고기나 생물의 안식처가 돼준다. 이 작고 아담한 공 모양의 동물은 돌산호라고 부르는데 흔히 말미잘로 오해를 받기도 한다. 따뜻한 물을 좋아해서 남쪽 바다에 많이 살고 있는데 이곳 왕돌에도 씨앗을 뿌리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거품 돌산호의 식사시간. 애기손 같은 촉수를 내밀어서 폈다 오그렸다. 잼잼이를 하며 먹이를 걸러먹고 있다. 산호는 민감한 생명체다. 사소한 접촉만으로도 쉽게 상처를 입는다. 이들은 1년에 겨우 10cm가 자라는데 적어도 산호가 이 정도의 무리를 지으려면 수백 년은 걸린다. 왕돌이 단기간에 만들어진 어초가 아니라 오랜 세월 견고한 생명의 터전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닷속에 고슴도치같이 생긴 이 녀석은 갯민숭 달팽이다. 누디브렌치, 즉 벗은 아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조개류였던 녀석은 딱딱한 껍질을 벗은 채 위험한 바닷속을 맨몸으로 살아간다. 갯민숭 달팽이는 몸 색깔이 다른 사촌들과도 짝짓기를 한다. 그리고 마치 라면발을 뽑아내듯이 히드라나 산호가지에 알을 붙인다. 알의 모양이 알을 낳는 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녀석들은 뛰어난 예술 감각까지 몸에 익히고 있다. 갯민숭 달팽이의 사촌쯤 되는 군소는 바다토끼라고 불린다. 식욕도 왕성해서 한 끼 식사에 자기 무게의 3분의 2를 먹어치운다. 왕돌의 물살이 아무리 급해도 느릿느릿 게으름을 부린다. 위험한 물체나 적이 나타나면 등어리에 난 신전부터 많아지는 부끄럼쟁이이기도 하다. 군소는 가능한 한 해초 가까운 곳에 알을 붙여둔다. 일찌감치 먹이가 풍부한 곳에 새끼가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어미의 배려가 담겨 있다. 늑복, 매끈이 고둥이 짝짓기를 한다. 벌써 컴컴한 바위 위에는 바둑알 모양의 알을 촘촘하게 붙여뒀다. 고급스러운 목도리를 연상시키는 살파. 언뜻 보면 해파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것은 바다를 떠다니는 멍게다. 바위 위에 붙어 사는 친척들과는 달리 자유로운 몸짓으로 바다를 떠다닌다.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선입관이 많이 깨졌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결국 왕돌초가 규모가 굉장히 큰 암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생물이 굉장히 혼합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해안의 전형적인 환경, 뭐 울릉도, 독도 우리가 늘 말하는 뭐 약간의 아열대성적인 환경, 또 제주도의 완전 아열대성적인 환경이 거의 부분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그러니까 잘 이해 못했던 그런 우리가 교과서적으로만 했던 것들이 여기 거의 혼합돼 있는 상황이 딱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온갖 생물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곳. 왕돌의 봄은 그 어느 곳보다 생동감이 넘친다. 새벽 2시, 배들이 출항을 기다리고 있다. 어제 불여놓은 그물에 또 어떤 고기가 걸렸을까? 왕돌로 연한 길목에 정치망 어선들이 진을 치고 있다. 왕돌은 이곳 어민들에게 사시사철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는 황금 어장이다. 간혹 그물에 걸려드는 고래나 상어는 어부들에게 뜻하지 않은 횡재다. 어느새 일출이다. 새벽 작업을 나온 어부들에게 그물질은 아주 힘든 노동이지만 묵직하게 당겨오는 손맛은 피로까지도 말끔히 잊게 해준다. 4월이다. 양미리 때가 찾아왔다. 동해안에는 앵메리, 앵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초가집 처마 밑에 주렁주렁 두릅으로 엮어 한겨울 사람들의 훌륭한 밑반찬이 되줬다. 양미리가 왕돌의 지붕을 새까맣게 덮는다. 이들이 나타나면 하늘은 순식간에 어두컴컴해진다. 연안 가까이에 무리를 짓고 사는 양미리는 수만 마리가 떼를 짓고 몰려다니기도 한다. 요즘에는 그 수가 너무도 많아서 어민들에게는 값싼 고기가 돼버렸지만 은하수처럼 펼쳐진 양미리 떼는 왕돌의 건강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다. 지난 5월 한국해양연구원의 조사선 이어도호가 왕돌 해역을 찾아왔다. 최근 동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왕돌 해역에 넓게 분포해 있는 플랑크톤과 같은 미생물을 비롯해 수온, 염분, 산소 등 바닷물의 특성을 밝혀 왕돌의 물고기들이 번성하는 원인을 찾는다. 통상 그 인공위성 사진이나 이런 그 결과에 의하면은 그 왕돌 해역을 포함한 그 후포뱅크 주변이 상당히 그 엽록소 농도가 높은 해역으로 매년 나타납니다. 특히 그 봄철하고 가을철 그 식물 플랑크톤 번성이 있을 때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왜 특별히 그 해역에 그렇게 번성이 자주 일어나는지. 아무래도 번성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거기에 다양한 생물성들이 존재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니까요. 그다음에 그런 그 많은 엽록소 농도를 함유한 물들이 그 동해의 그 해류를 따라서 동해 우리나라 관할 수역인 우리 그 울릉분지 해역으로 전체로 분산되기 때문에 이 왕돌을 포함한 후포뱅크 해역은 우리 동해 그 우리나라 관할 수역의 그런 그 생산력을 높게 해주는 하나의 그 요인으로 생각됩니다. 물반 고기반, 왕돌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말이 아닐까. 물고기가 모이는 것은 그만큼 먹잇감이 풍부하다는 말도 된다.
시시각각 철마다 해류가 오르내리며 먹잇감을 가져다주고 사방 80리의 넓은 면적에 우뚝 솟은 봉우리들은 저마다 해조류나 선어 군집을 이루면서 생물들에게 살아갈 만한 서식처를 제공해준다. 왕돌초는 지질학상으로 후포뱅크에 속한다. 수심 3m의 암초지대가 있는가 하면 200m 깊은 바닷속 해적벌과 맞닿아 있기도 한다. 이 넓은 왕돌에는 다양한 생물이 혼합되어 있는 그만큼 왕돌잠은 매력적인 연구 대상이다. 암초라 하면 아무래도 정착성 어종이라든지 또 먹이를 찾아 모이는 회유성 어종이라든지 역시 어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해의 깊은 바다에 특히 뻘바닥이 많은 이 깊은 곳에 이렇게 암초가 거대한 암초가 우뚝 솟아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만든다면 아주 엄청나게 큰 그 인공어초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여드는 그 어족들은 뭐 무척추 동물이든 어류든 간에 우리 후손들이 또 앞으로 우리가 인류들이 계속 이용해야 될 그 자원학적 중요한 종들이 많이 모입니다. 하루에 1톤의 물을 삼키고 뱉어내면서 바다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우렁생이 입맛을 돋궈주는 최고의 해산물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이 우렁생이 껍질을 이용한 새로운 요리법이 개발되면서 각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연안에서 자라던 우렁생이는 이미 97년에 멸종되고 일본에서 사들인 종자로 양식하는 실정이다. 왕돌 곳곳에서 어른 손바닥만한 우렁생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면 이 우량종을 모종으로 키우는 것도 중요한 자원학적인 가치가 있을 것이다. 동해 하면은 오징어다. 바다를 환하게 비추는 집어등 불빛은 동해에서 볼 수 있는 멋진 풍경이다. 이곳 왕돌 해역에서도 오징어 잡이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오징어배의 집어등은 고기를 유인하기 위해서다. 불빛에 모여든 물고기를 보고 오징어가 달려들기 때문에 어부들은 허벌판인 바다에 미끼가 없는 낚싯바늘 던져서 운 좋게 걸려오는 오징어를 잡는다. 동해에서 잡히는 오징어는 살오징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말려먹는 것이다. 물총동물이라는 별명을 가진 녀석은 온 바다를 떠돌아다니며 작은 생물들을 포식하는 습성이 있다. 왕돌의 밤이 됐다. 낮 동안에 숨어있던 생물들이 어두컴컴한 바닷속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하는 시각이다. 몸통 전체가 지느러미로 덮인 흰 오징어. 무척주 동물 중에서 속도가 가장 빠르고 제트식 추진 방식으로 뛰어난 수영 실력을 자랑한다. 이름은 흰 오징어지만 주변 환경에 따라 변신이 놀라운 녀석이다. 이마에 뿔을 단 말쥐치. 낮 동안 바쁘게 돌아다니다가 잠잘 곳을 찾아 이리저리 헤맨다. 바다나리는 언뜻 보면 식물 같지만 사실 동물이다. 먹이를 찾아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바위 위에 우아하게 내려앉는다. 겁쟁이 소라는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이 돼서야 움직인다. 해가 지면 먹이를 찾아 나타나고 또 해가 뜨면 다시 은신처로 돌아가는 녀석은 바다의 시계다. 바위 틈이나 바닥에 웅크리고 사는 벌레들은 주로 야행성이다. 평생을 바위 밑에서 살고 있는 뱀, 거미, 불가사리를 볼 수 있는 것도 밤이라야 가능하다. 흔히 발이 많다고 해서 천발이 만발이라고 불리는 이놈은 혹가지 거미 불가사리, 불가사리의 일종이다. 실타래를 뭉쳐서 던져놓은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삐죽이 튀어나온 수만 가지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낮에는 해조류로 위장하고 있다가 밤이 되면 먹이를 섭취하기 위해 가지를 활짝 펼친다. 하늘거리는 춤사위를 벌이는 말미잘. 아직 이름도 지어지지 않은 미기록종이다. 무리만큼이나 복잡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바닷속. 그 안에서 살아가는 수만 가지의 생물들은 여전히 비밀스러운 존재로 남아있다. 온몸을 갑옷으로 무장한 거북복.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게 화장을 한 듯 애교스럽다. 황놀래기의 침대는 수초 및 바위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잠을 잔다. 왕돌의 밤이 깊어가고 있다. (8월로) 접어들면서 동해안의 여름이 시작된다. 여름은 인간과 바다가 가장 친밀해지는 시기다. 항구도 분주해진다. 왕돌잠에서 가까운 항구인 후포항. 왕돌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는 이곳은 연중 내내 어느 항구보다 바쁘고 활기차다. 여름이 되면서 본격적인 왕돌 탐사가 이루어졌다. 다이버와 함께 잠수정이 왕돌로 들어갔다. 바다 생물의 귀중한 안식처인 해초밭은 엄청난 고깃대들로 점령돼 있다. 바다의 여름은 해초숲에 단풍이 들면서 시작된다. 포자를 물속에 다 털어내듯 바다에 씨앗을 뿌린 해초들은 이파리에 구멍이 뚫리면서 서서히 녹아내린다. 왕돌에는 사시사철 자리돔이 많은데 등어리에 흰 매력점을 붙이고 있다. 자리돔이라는 이름처럼
순놈은 알을 낳기 위해 자리를 깔아놓는다. 수컷이 신방을 잘 꾸며야 암컷이 알을 낳으러 온다. 자리돔은 체외 수정을 하기 때문에 알을 놓는 자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암컷이 산란관을 늘어뜨리고 알을 낳으면 수컷이 동시에 방정을 한다. 이때 수정이 이루어진다. 수정된 알을 지키는 것은 수컷의 몫이다. 왕돌의 가장 아름다운 셋잠봉우리에 온갖 물고기가 모여들기 시작했다. 물고기가 갑자기 이쪽으로 모여들었다는 것은 물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의 눈길을 끈 것은 물아지랑이다. 따뜻한 봄. 햇빛에 달아오른 공기가 찬 공기와 만나서 생기는 아지랑이 현상이 바닷속 왕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저층의 찬물과 표층의 따뜻한 물이 섞이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왕돌잠에서 이런 물아지랑이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 바닷속 200m 수심부터는 빛이 들지 않기 때문에 늘 저온을 유지하는 물이 덩이진 채 흐르고 있다. 이것을 해양 심층수라고 하는데 표층의 해수와는 섞이는 일 없이 바닷속 깊은 곳을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다. 그러다 특정한 지역을 만나면 이 물이 표층으로 솟아오르게 되는데 이 현상이 바로 용승이다. 왕돌 지역은 연중 내내 용승 현상이 일어난다. 바다의 저층에 흐르는 심층수가 산맥을 타고 오르는데 이 물은 자원학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물의 흐름이 왕돌의 무한한 생명력을 불러일으킨다. 네, 우리나라 동해 연안은 따뜻한 동안난류가 북상하는 곳이 있고 찬물인 북한 한류가 남하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후포에서 죽평까지의 사이에는 거대한 암초가 있는데 그 왕돌초라는 암초가 있죠. 그 왕돌초로 인해서 특이한 해양 현상이 올해 2월 17일 날 노아라는 위성을 통해서 봤을 때 잡혔습니다. 동안 난류가 표층으로 흐르고 북한 한류가 그 밑으로 흘러서 내려오는데 왕돌초의 지형 때문에 찬물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류가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걸 볼 수 있고 찬물이 지형 때문에 위로 올라온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심층수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벌써 20년 전부터 심층수를 연구해왔고 직접 심층수를 바다에서 뽑아내 이미 상용화하고 있다. 수온의 변화 없이 늘 저온을 유지하고 미네랄 성분 등의 풍부한 영양분과 오염되지 않은 맑은 물이 바로 심층수다. 오늘날 바다가 준 마지막 자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심층수의 이용 가치는 상당하다. そうですね、海洋深層水というのは私たちが必要とするいろんな資源的な特性を持っています。例えば表層水に比べますと栄養物、窒素とかリンとか植物が成長するのに必要ないろんな栄養物をたくさん含んでいます。いわゆる栄養塩に富んでいるというのが一つあります。 일본에서 가장 먼저 심층수 개발을 시작한 코치현 무로토시. 이곳 앞바다에는 심층수가 용승하고 있어서 훌륭한 어장을 이룬다. 고래가 유명한 것도 그 때문이다. 심층수는 여러모로 쓸모가 있다. 심층수의 염분만을 빼내서 미네랄 워터를 만들었다. 심층수를 이용한 바다농장 계획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심층수를 맨 처음 화장품에 응용한 곳이 바로 슈 우에무라 회사다. 심층수를 배합한 화장품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현재 코치현에서 심층수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이 100군데를 넘고 심층수 관련 상품의 총 매상은 수백억 엔에 달한다. 과자류, 맥주, 생수 등 심층수로 만들 수 있는 제품은 무궁무진하다. 심층수는 아직 개발이 안 된 미래 자원이다. 그 개발 가능성과 양은 상상을 초월한다. 왕돌잠에서 용성하는 이 천혜의 물을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앞으로 큰 화두가 될 것이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왕돌에 부는 바람은 유난히 차갑다.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밤이 되면 칼바람을 견뎌야 한다. 오히려 여름 내내 데워진 물속이 더 따뜻하다. 오늘은 왕돌에 어떤 모습이 기다리고 있을까? 수심 20-30m의 왕돌 바닥은 잘게 부서진 조개 껍질로 이루어져 있다. 딱딱한 조개 껍데기가 잘 디잔 모래가루가 될 정도라면 왕돌의 역사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하늘에서 예쁜 별이 왕돌에 떨어져 있다. 다이버가 잠수할 수 없는 한계 지점은 유인 잠수정이 보완해 주었다. 그 옛날 만화 영화에서나 꿈꿔왔던 해저 탐험이 이제는 현실로 다가온다. 수심 50m의 중간점으로 진입했다. 왕돌의 세 봉우리 중에서 가장 깊은 곳이다. 왕돌잠은 깊게는 50m에서 얕은 곳은 3m 정도의 다양한 수심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물의 서식 형태나 지형이 사뭇 다르다. 얕은 수심에서 무성했던 해초숲은 보이지 않고 거친 바닷물살에 닳아버린 동그란 바위가 많이 눈에 띈다. 밤에 잠수정을 내리는 것만큼 위험한 일도 없다. 아슬아슬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다. 저기 줄 땡겨 거기. 왕돌잠에서 가장 깊은 수심을 향한 여행이 시작됐다. 수백 미터 계곡 깊숙한 곳에는 어떤 생물이 살고 있을까? 현재 패스파인더 왕돌잠 동쪽 경사면 사면을 등정하고 있다. 현재 수심 1645피트. 수심 500m. 이곳에 사람이 직접 들어가 촬영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바닷물 속에 빛이 들어갈 수 있는 수심은 거의 100m 미만. 그보다 깊은 곳에서는 한정된 수의 생물만이 정해진 양의 먹이를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작은 벌레나 불가사리가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번성한다. 대륙붕 사면에서 살고 있는 벌레 문치, 꼬리를 돌돌 말고서 꼼짝 않고 있다. 심해에서 볼 수 있는 물메기는 낯선 물체가 가까이 와도 거의 움직임이 없다. 왕돌잠의 깊은 수심에는 대게가 살고 있다. 대게는 동해안 최고의 수산물이지만 차가운 심해의 뻘에 살고 있어서 지금까지 대게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낯선 잠수정의 출현으로 대게가 삼엄한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다.
뻘 속으로 몸을 비벼대서 여차하면 모래벌로 들어가 버릴 모양이다. 여러 개의 길다란 가지를 펼친 바다나리는 대개의 움직임에 방어 자세를 취한다. 조금의 빈틈도 보여주지 않고 한 발 한 발 움직인다. 대개는 일생 동안 얕은 바다와 깊은 심해를 오르내리며 탈피하고 성장한다. 딱딱한 갑옷이 깊은 바닷속의 압력을 견디게 해주고 길고 날렵한 다리로 뻘을 움켜쥐면서 날아갈 듯 달린다. 숨을 곳도 없는 바닥에서 녀석은 제 몸보다 작은 바다나리나 말미잘을 은신처 삼아 방어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어획 대상이 되는 대게는 10살이 훨씬 넘은 놈들이다. 그러나 최근 대게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너무도 많이 잡아들이는 바람에 거의 멸종 위기에까지 와 있다. 늦가을까지 궂은 날씨가 계속된다. 어부들이 바다로 나가는 날도 점점 줄어든다. 인간의 간섭에서 벗어난 왕돌은 또 다른 풍요를 맞고 있다. 깊은 바닷속을 떠돌던 관해파리가 해류를 따라 왕돌을 찾아왔다. 낮은 해역으로 떠오르는 일은 거의 드물다. 40m가 훨씬 넘는 엄청난 길이다. 긴 줄 모양의 관해파리는 여러 개의 개체가 하나의 줄기에 같이 붙어서 길다란 관을 만든다. 이처럼 수십 미터가 되려면 적어도 수천 개의 개체가 함께 모여야 한다. 멀리 해류를 따라 돌아다니던 거대한 해파리가 왕돌 해역을 떠돈다. 해파리의 몸속에 새우가 둥지를 틀고 있다. 이맘때면 깊은 심해의 물고기들이 계곡을 타고 얕은 곳으로 이동한다. 100m 깊은 바닷속에서 뚝지가 알라을 장소를 찾기에 올라왔다. 느릿한 몸집을 가진 뚝지는 일부 지방에서 멍텅구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부분에 강한 흙반이 있어서 바위 위에 배를 붙이고 있기를 좋아한다. 화려한 바다나비 제비활치.
동해안에서는 보기 드문 종이다. 열대성 어종으로 주로 따뜻한 물을 찾아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방랑객이다. 하지만 마음 내키는 곳이 있으면 눌러붙어 살기도 한다. 남쪽 제주도에서만 간간히 볼 수 있던 녀석들이 이곳에서 무리지어 사는 것을 보면 왕돌잠이 아열대 특성이 강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따뜻한 난류를 따라 남쪽에서 윤기나는 방어떼가 왕도를 찾아왔다. 여러 마리 떼지어 다니면서 귀족처럼 우아한 꼬리짓을 해댄다. 계절이 바뀌고 있다. 겨울로 접어들면서 왕돌에도 스산한 기운이 감돈다. 물의 변화를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물고기다. 어렵게 물살을 헤치고 찾아낸 이 아름다운 왕도를 떠나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할 시간이 왔다. 그런가 하면 늘 그래왔던 것처럼 왕도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생물들은 제 집을 지키고 번식하며 세대를 반복한다.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질서가 왕도를 지켜가고 있다. 왕돌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땅이다. 거기 바닷속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철마다 나그네 고기들의 쉼터가 돼주기도 하며 그 터에 머물러 마치 터줏대감처럼 살아가는 온갖 생물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보물이다. 남녘 하늘 밑에 한때 바다의 샹그리라로 불리던 이 어도, 왕돌잠은 금은보와 그득한 동해의 이 어도인 것이다.